네, 안녕하세요. 엠비스트 가족 여러분. 네. 하브르타로 식공 백회. 자, 이제 드디어 5강째입니다. 네. 5강에서는 한국적 하브르타로 적용. 자, 어떻게 한국적 하브르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브르타라는 게 유대인의 공부법, 유대인의 질문의 공부, 네, 이렇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대인하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 네.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 하브르타로 교육에 적용하자. 자, 어떻게? 자, 첫째, 우리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유대인들은 그 텍스트가 토라, 구약하고 탈무드입니다. 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텍스트로 쓰는데요. 이게 우리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우리 지금 요즘 뭐 거꾸로 교실이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인데 있는 교육인데요. 이게 지금 하브르타식 방법이거든요. 네, 이거를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또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 부모님이 자녀랑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또 구체적인 예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질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질문하는 삶과 질문하지 않고 사는 삶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 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짐작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이 지금 그림이 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네, 이게 지금 EBS에서 나온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자,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24시간 지난 뒤에 어떤 남아있는, 그 공부에 남아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요. 강의를 들은 거는 5% 기억에 남고, 읽기는 10%. 쭉 내려가 보시면 서로 설명하고 서로 가르쳤을 때는 90%가 남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실험을 한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어머님들 매일 애들 열심히 아침에 밥을 해서 먹여서 예쁘게 옷 입혀서 네, 힘들게 또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 그냥 열심히 깨워서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보내시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즘은 좀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교육 현장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제 때는 오로지 거의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저희는 주로 듣는 그런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듣는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서 보시면 자, 그러면 서로 설명하기 이게 90% 남는다 그랬죠? 설명하는 사람이 90% 남는다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똑똑해지는 사람은 누군가요? 선생님? 아니, 우리 애들 열심히 가서 똑똑해지라고 매일매일 밥 열심히 먹이고 그냥 해서 부모님들은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데 애는 5% 똑똑해지고 있고 선생님은 90% 똑똑해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똑똑하신데 더 똑똑해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예, 이건 약간 반농담이긴 하지만 자, 그만큼 설명하는 사람이 더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죠. 요즘은 모둠으로 하고 뭐 그룹으로 하고 토론도 많이 하긴 해요. 네, 학교 현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하브르타 수업 방식에서 친구 가르치기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번에 그 거꾸로 교실에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선생님이 수학 더 못 가르쳐요. 얘가 더 잘 가르쳐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영상에 보면 자기는 수포자라고 그랬어요. 수포자인데 옆에 친구가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친대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알아들을 수준에서 얘는 이 친구는 설명해 준 거죠. 선생님은 30명을 놓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에 놓고 설명을 해서 이 친구가 못 알아들으니까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옆 짝꿍은 얘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얘가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친구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니고요. 인터뷰에 이랬어요. 제가요, 중3 때까지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제일 말을 많이 해준 적은 처음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자,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인 강의만 듣다가 서로들 가르치는, 서로 친구가 스승이 돼서 가르치는 이 수업에 얘는요, 감동받은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지식을 가르쳐주고 뭐 수학을 가르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친구가 나한테 말을 많이 했다는 거에 감동받은 거예요. 제가 가슴이 짠했어요. 자, 이렇게요. 뭔지 모르게 소외된 친구들하고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네. 또 오늘은 A라는 친구, 내일은 B라는 친구, 그 다음 날은 C라는 친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1년이면 한 친구랑 두세 번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 학교에 은따, 왕따, 학교 폭력 이거 제가 생각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브르타는요. 지식적인 부분도 크지만 실은 어떤 힐링 부분, 네, 교우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친구가 되고 우정이 싹트고 서로 친구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거에 큰 장점이 있는지 저 친구는 어떤 착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브르타가 실은 교육 현장에 교실에서 네, 학습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고르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네, 가정에서 질문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있는 가정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우리 어머님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네, 어떤 질문? 영어 숙제했니? 수학 숙제는 했고? 계속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하나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일기 썼니? 안 썼어요. 자, 딱 걸린 거죠. 일기 쓰라고 했지? 자,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실은. 제가요, 가끔 말씀드리는데, 확인하고 사살하게 하는 사살형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질문하면 혼날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본인이 집에서 질문하는 것도 껄끄러운 거죠. 네. 자, 어떤 걸 실천하자고요? 일상화부터. 오늘 우리 딸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거, 이거 일상입니다. 네.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모습에서 관찰을 하고, 그걸 질문을 해서 애가 자연스럽게, 엄마,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네. 확인 사살형 질문 하지 마시고 감성적인 질문하세요. 아예 감정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네, 또 이런 거죠. 학교 갔으면 뭐 오늘 친구들하고 어떻게 잘 지냈니?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은 뭐 있었니? 이런 질문이 어떤 감성적인 질문이죠. 예, 아이의 상황을 잘 물어보고 어루만져주고 그랬을 때 아이가 속상한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겠다가 엄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때 얘랑 깊은 대화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또 두 번째는요. 시사하브르타. 무슨 말이죠? 또 좀 큰 아이들은요.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 라디오 뉴스, TV 뉴스 모든 게 하브르타의 대상입니다. 네. 특히 아이 나이에 따라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뉴스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떤 거니? 이게 바로 세상 읽기예요.
시사하브르타는요, 세상이 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부모랑 토론함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맹목적이지 않고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어떤 슬픈 일이 자주 일어날까? 왜 요즘은 왜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요, 아이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모랑 깊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란 뭐고, 그걸 헤쳐나가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떤 차선을 해야 되고, 이게 아이의 힘인 거죠. 이게 아이의 경쟁력인 거죠. 네. 또요, 우리가 아이들이 많은 동화책을 읽죠. 재밌습니다. 전래동화, 창작동화, 뭐 수많은 동화책이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님들 여름방학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뭐 그냥 아주 좋은 책 한 질 사다 놓고 애를 닥달하시는 거죠. 어떻게? 너 방학 동안에 60권 다 읽어. 내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책을 안 읽어. 이렇게 매일 닥달하시죠. 닥달할 일이 아니시고요. 책 한 권도 한 페이지도 부모랑 어떻게 깊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인성이요. 제가 인성교육 부모들이 하셔야 돼요. 뭘로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갖고 있는 전래동화 이거 너무 좋아요. 요즘 어머니들 창작동화나 지식 어떤 그 책들 이런 것만 집중해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렸던 구전 전래동화 같은 거 이거요. 어마어마한 인성교육의 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요, 그냥 애들이 흥부놀부 다 안 게 아니에요. 흥부놀부 둘이 형제간이 그렇게 싸우면 안 돼. 그거를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네, 흥부는 왜 그랬을까? 놀부는 왜 그런 마음이었을까? 네. 깊게 들어가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형제랑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내가 내 동생한테 어떻게 행동한 것이 형제인 것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실천해 가거든요. 그게 인성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동화 한 편도 우리에게는 하브르타의 좋은 교재라는 거죠. 텍스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림 하브르타. 자, 우리가요, 저는 이게 귀를 그림 그리다 귀를 자른 분이 고갱인지 고운지 저 막 헷갈려요. 지금도 헷갈려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림 하나 놓고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난 어떤 다른 창의적인 생각들을 놓고 상상하면서 질문으로 누군가랑 상대방이랑 하브르타를 하고 나서 이 그림의 화가가 어떤 마음을 그렸고 그게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이었었고 그분의 정신세계가 어떠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요, 이 그림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요, 그림 한 장에서도요, 슬픈 표정에서 나의 슬픈 기억이 생각나고요. 그림 한 장에서 따뜻한 그림에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감정을 주었던 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림 한 장이요. 이 세상의 그림 한 장은요, 그냥 그려진 게 없답니다. 그 안에 그 작가의 철학, 사상, 역사, 배경, 모든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그 그림 한 장 갖고 우리가 하브르타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멋진 하브르타가 나옵니다. 아이들은요, 끝도 없는 상상을 펼칩니다.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게 생각의 힘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아이들의 창의력이 미래의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나서 하브르타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는 클래식 음악이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든 가사를 가지고 하든 어떤 음의 슬픔과 기쁨의 어떤 그런 가락을 가지고 하든 느낌을 서로 나눠보고요. 너의 느낌은 어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대목에서는 나는 어떤 고래가 바다에 의해서 치고 올라간 느낌이었어. 너는 어떤 느낌이었니? 이런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감성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감성이. 네, 감성과 더불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음악이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창의적인 생각도 물론 더불어 나오는 거죠. 네, 미술, 음악,
이것들은요, 아이들의 감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줍니다. 감성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행복한 걸 느끼잖아요. 똑같은 걸 놓고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힘과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은요, 감성이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길러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을, 이런 하브르타를 통해서 더 풍부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자, 독서 하브르타. 네, 독서 하브르타는 제가 4강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독서요, 깊은 간접 체험을 한다는 거죠. 다량의, 많은 분량의 독서를 체험한다기보다는요, 한 페이지, 한 줄, 단어 하나 갖고도 깊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하브르타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네, 매일매일 10분만 실천하셔도 아이의 미래는 달라지고요. 아이는 미래의 인재 대열에 자신 있게 들어설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 자, 밥상에서 하브르타. 자, 밥상에서 하브르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아침에 밥 먹고 가는 친구들이 비율이 굉장히 퍼센트가 낮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녁마저도 같이 모이는 시간이 드물어요. 왜?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네, 엄마 아버지도 바쁘지만 애들이 더 바빠요. 네. 자, 그런데 최소한 아침 밥상에서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하브르타를 매일 경험하는 건 아이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밥상에서요, 저는 아버지를 세우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는 집은요, 아이들의 교육은 50%. 네. 우리가 세상에 뭐가 있나요? 남자, 여자, 50대 50이에요. 남자,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교육도요, 엄마가 50%, 아버지가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아버지들 너무 바쁘세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쩐지 겉돌아요. 애들이 좀 청소년이 됐을 때는요, 아버지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예. 어쩌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아버지 자리가 없어요. 밥상에서 아버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밥상에서 아버지를 세워주세요. 아버지, 주어를 구체적으로 인사하게 하세요.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 풍성한 밥상, 이 안온한 집안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아버지, 엄마로부터 나오는 거. 아이들은요, 가끔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음식하니까 그게 이 밥상이 다 아버지한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노동에서 나오는 거죠. 아버지 노동을 통해서 뭘로 나오죠? 그 다음에 경제교육으로 나오는 거죠. 네, 경제교육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노동이 경제를 이어져서, 네, 그거를 우리가 감사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그런 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식탁에서 엄마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엄마는 애들을 칭송합니다. 하나하나.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자질 하느라고 바쁘세요. 제가 뭘 했어요. 제가 어쨌어요. 그러니까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밥상에서는요, 서 감사와, 네, 서로 격려와 칭찬과 이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아버지의 노동과 경제, 감사가 이어졌을 때 청소년기가 아버지하고 아이가 충분히 대화가 소통이 부족했더라도 청소년기 아이가 엄마랑 갈등 구조로 이어졌을 때 아버지가 끼어들었을 때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교육이 없으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제 인생에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제 인생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빠져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시죠, 어머님들? 바로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또 아빠들,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아침에 시사나 짧은 동화나, 네, 아니면 뉴스의 한 이야기나 가지고
기사 하나 가지고 하부타를 했을 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깐의 일상의 대화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해준 게 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하부타 밥상에서 10분만 해도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하부타 질문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자꾸 애들 앞에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 일주일 동안 이런 계획이 있어. 난 이러이러한 꿈이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늙어가요. 저 어머님 100세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또 같은 시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미래의 꿈과 삶의 목표를 애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아이들도 스스로 질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일주일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나의 1년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왜요? 따라쟁이들이거든요. 예. 그림 한 장 보세요. 앞에 엄마 오리, 아빠 오리, 맨 뒤에 엄마 오리, 중간에 새끼 오리가 한 줄로 쭉 따라갑니다. 딴 데 가지도 않아요. 그냥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 교육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 모습 보고 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톨스토이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자,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중요한 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예, 생각을 나눠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둘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모였을 때 중요한 사람 많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부대에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건 정말 모두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저는 가정이요. 어느 교육기관보다 가장 최고의 교육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효를 강조하신다고요. 그래서 효를 자꾸 세뇌를 시키신다고요. 자, 그런데 효는 세뇌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본인들의 부모님들에게 열심히 하시면, 네, 보여주시면 그게 그냥 아이들에게 효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어느 교육기관보다는 최고의 교육 장소이고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브르타는 미래 인재교육입니다. 자, 사회에서는요,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요,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할 것인지, 어떤 마음에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에 토론 TV 프로그램 보면은 아직도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시고 학식도 높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그 테이블에만 앉으면은 토론하면은 그냥 나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그 볼상사나운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이들한테 정말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사회도요, 이 하브르타 문화가 좀 널리 전파돼서 직장에서 어떤 교육 장소든 어느 기관이든 서로 소통하는 문화, 서로 생각을, 하브르타가 뭐죠?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질문한 다음에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상대방 얘기를 깊게 듣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경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경청이 있다면 이 사회가요, 트러블이 있지 않습니다. 예.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하면요, 충분히 상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또 가정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자녀랑 주고받으면서요. 네, 부모가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는 더 성장하죠. 이 하브루타가요. 가정 안에서 잘 정착이 된다면 부모와 자식이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정말 미래 인재 교육이고 어른들도 또한 어떤 행복한 가족이 행복한 100세까지 10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요. 네,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친구를 가르쳐주는 경쟁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는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저 친구한테 배려할 것이고 어떻게 저 친구랑 생각을 나눌 것인지 서로 윈윈하는 교육. 네, 학교에서도 하브루타 교육은 서로 윈윈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 스스로 매일매일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매일. 제가 매일매일 만난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나? 두 번째, 제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나? 세 번째, 내 가족에게 표현할 만큼 다 표현했나? 내 사랑하는 감정을 다 표현했나?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도 못 느끼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씩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5강까지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강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100년 동안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 인재 대열에 당당하게 서는 아주 행복한 아이, 또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브루타 10공 100행, 하브루타로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다. 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